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제구력, 경마는 정거력. 귀수협회 13년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와 함께하십시오.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배팅 유의시 시간이고요. 오늘은 11월 24일 일요경마 서울경마 레이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이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휴식협회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또 편성이 좀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저배당 뭐 중배당 잘 섞이는 모습 같은데 역시 장거리 경기로 한 겁니다. 막 빨리빨리 끝나고 좋긴 하네요. 자, 오늘은 이 박남규 위원께서는 이경주, 사경주 오전장에 한번 쇼를 보시겠다고 합니다. 마음 단단히 가시고 일찍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재훈 기자께서는 6경주하고 10경주 승부를 앞두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5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짚어드릴 거예요. 자, 1경주를 보시죠. 1경주입니다. 혼합사고나 1100m 되겠고 1경주는 지금 안쪽에 두 마리의 인기가 많이 쏠렸거든요. 1번에 대한장군, 2번에 세강호, 3번에 스텔스킹까지 인기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1번, 2번도 안 되는 마필들은 아닌데 좀 불안한 요소는 가지고 있고요. 뭐 대한장군도 데뷔전에서 인기 1위를 기록했던 그런 마필인데 뭐 조경희 기수가 역시 열심히 탔습니다만 걸음이 생각 주행감사 때 보여줬던 것만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생강호란 마필은 뭐 주행감사에 워낙 여유가 있었죠. 스타트 능력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안쪽에서 선의권 전개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대한장군보다는 그래도 생강호가 좀 낫지 않나 이런 느낌이고 저는 이 3번 럭키 퍼레이딩을 가장 재밌게 봅니다. 뭐 두 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경주 마라소의 틀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스타트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을 갖는 세강호의 어떤 경주 적응에 또 문제점을 노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3번 럭키 퍼레이딩이 좀 재밌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재훈 기자. 일단 안쪽에 1번, 2번, 3번에 제가 인터뷰한 내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편성이 좀 약해서 얘네들 안에서 끝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만은 1, 2, 3번이 모두 다 이렇게 썩 제 마음에 와닿는 인기마로서 와닿는 그러한 인터뷰 내용들이 아니었었어요. 이 훈련을 했던 선수들이나 마방 내용이. 요번 경주에 이제 앞선을 확 휘젓는 거는 오마 마이티 조유가 확 휘젓습니다. 유민호 선수가 그냥 훅 튀어나가갖고 거리도 줄었기 때문에 앞서 한번 버텨보기 노리는데 그렇다고 이마 세강호도 모래를 맞고 그다음에 3번 스텔스킹은 지금 문세영 선수가 따라가는 작전을 아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봤더니 아예 따라가는 게 어쩌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엔 따라가는 작전이고 일단 어려워요. 그래서 외곽에는 구마 한라 축제만 제가 말만 정상이면은 요걸 놓고 좀 가려고 하는데 요것도 뛸 말인데 다리 상태가 이렇게 썩 지금 좋지가 않아요. 베스트에는. 그래서 훈련 강도 좀 떨어졌고 어쨌든 상당히 1경주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현장까지 한번 가져가서 조금 더 내용을 알아보고 접근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 안쪽에 1, 2, 3, 4 이 네 마리가 게이트 이탈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엔 근데 오면 마이티 조뷰가 유민호 선수가 그냥 밀어갖고 넘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버틸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렇죠. 레이스만 맞죠. 전개는 그보다 한라 출전 유리하네요. 그래서. 그렇죠. 전개는 유리한데 보내놓고 딱 따라가는 승부가 되겠는데. 훈련을 한 번도 못 놔줬어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리가 좀 앉아서 한 번도 못 놔줬어요. 그 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 점이 기본 능력으로도 전개상 이득을 보고 한라수 축제가 올 수 있느냐 아니면 역시 훈련을 조금 약하게 한 게 조금 영향을 미치느냐 어쨌든 좀 이런 점에서 좀 까다롭습니다. 혈통적으로는 4번의 럭키 프레임도
취입 가능한 말 아닌가요? 되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제일 세게 보는데 저는 이 대한장군하고 세강호하고 스타츠킹이 이게 혈통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 장거리가 가능한 마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강호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주행검사 때 선행을 갈 거라고는 혈통을 이제 분석한 이후에는 상상도 못했던데 선행을 가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런 말이 실전에서 의외로도 선행을 못 가면서 또 헤맬 수도 있어요. 응답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뭐 대한 장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데뷔전 주행검사 때 1분 3초 좋았습니다만 실전에서는 역시 장거리 혈통이다 보니까 스피드가 좀 덜 나오는 모습 그런 측면에서는 세강호도 좀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고 또 3번 스테스킹도 그래서 보면은 럭키퍼 레이닝에는 스피드가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두 번의 레이스에서 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세게 보는 거죠. 럭키퍼 레이닝 일단은 1번, 2번이 강하게 발리는 충만 없다 봐야겠네요. 네, 없죠. 충만 없어요. 충만 없는 오퍼 운전. 이 안에도 팬분들 마음 놓고 배당감 노리십시오 이거. 댓글 타협하지 마시고. 이경주 박남기 오늘의 첫 번째 출전진 승부처가 되겠고 이경주는 지금 그 8번 인천의 러닝을 필두로 5번의 미라클 마린과 6번의 챌린저 인기 막걸리인데 자 조정 기자 저는 오마 미라클 마린이 여기서 지금 팔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데 일단 발도 잘 안 되고 막판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모습입니다만은 일단 스타트가 안 되고 힘도 약간 좀 아직 덜 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게 안 보고 8번 인천의 러닝 같은 경우는 직전에 사실 잘 뛴 것 같은데 인기순위 1위가 열심히 타서 3차 왔어요. 그 레이스에서 인기순위 1위였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밖으로 너무 기댑니다 말이. 밖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치우치기 때문에 그것도 잡다가 보면 외곽 게이트에서 까딱하다가는 이것도 역시 또 직전처럼 3차 와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직전에 이빨이 잘 타는데 그런 측면에 저는 6번만 챌린저를 조금 요번 경기에서는 재밌게 봐요. 직전에 이제 낙마를 했죠. 송재철 선수의 그 포비 썬더 했었죠. 펜스에 부딪히면서 10월 6일 날 뛴 만큼만 타면 됩니다. 뛰는 만큼만 뛰면 돼요. 그래서 저는 6번 챌린저를 편성상 다른 마필보다는 조금 세게 보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기 위에 예, 제가 이번 경기는 정말 숨어있는 보병, 고배당입니다. 한도 강하게 아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가 되고요. 일단 충만은 없습니다. 인천의 런닝이나 마필도 역시 지난번에 바람도 뭐 심하게 불었죠. 사실 인기 1위가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인기 1위가 됐는데 늦발을 하면서 뭐 아쉬움을 남겼는데 그 발주에 대한 부담도 있고 마셔도 좀 매장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뭐 인천의 런닝도 아주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강추는 아니라는 거예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고 제가 노리거나 있는 마필은 뭐 인천의 런닝에 붙여서도 아주 큰 배당이에요. 그만큼 인천의 런닝이 빠졌을 경우에는 9구까지 연결이 가능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요거 좀 놓치기 아까운 마필 한두 노리고 갑니다. 자 박남기 위원께서는 인기마 못 믿겠다. 인기마 초라할 일이 없다. 그래서 혈통적 기대치를 노리고 하는 정말 비인기마예요. 그대로 일단 배당 승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신승훈은 오전장 첫 번째 신승훈이 성공이 되어 있고 혼합 4군의 1200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저는 굉장히 그 난타전을 보고 있는데 이 제가 지금 보는 게 좀 야매 종합지라서 그런지 이번에 상대등의 힘하고 4번에 프로레인저가 너무 좀 세게 잡혀 있거든요. 좀 변수는 좀 있는 게 아닐까요? 변수는 많죠. 일단 뭐 3번은 정상 스카이도 되는 마필이고 외곽에 10번 크린업 조이도 되는 그런 마필인데 저는 크린업 조이를 아주 재밌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크린업 조이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데뷔전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발주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어요. 주행검사 때는 뭐 15초가 나왔던 마필이고 서트가 지난 데뷔전 14초긴 합니다만 조금 아쉬움을 남겼는데 저는 외곽 게이트라면 크린업 조이가 정말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게이트를 들어가기 때문에 발주가 매끄러. 제가 지난 데뷔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혈통적으로 스피드가 무조건 나오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외곽 게이트의 크린업 조이가 혜택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다면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입상이 하고도 남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혈통적인 펄지미아는 펄빛의 자만데 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좋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좀 인기 있는 상황인가요? 아주 많아요. 이번에 미국 이제 경매에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 좋아하고 인기가 있는 그 혈통하고 그렇지 않은 혈통이 구별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이제 공부하러 가는 거고 또 분위기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이번에 가서도 좀 많은 걸 좀 느끼고 왔습니다. 펄지 자만은 괜찮아요. 이거 제가 보는 각도에서도 혈통을 조금 마시면 조금 마셔. 아 이거는 괜찮은데 이런 느낌 있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조재현 기자.
일단 문세영 선수가 2번마 상대 등의 힘과 3번마 정상 스카이 두 마리를 다 훈련을 하고 따블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2번 상대 등의 힘. 뭐 문세영 선수가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준 거죠. 자기가 조기를 해보고 훈련을 해보고 둘 중에서는 2번 상대 등이 좀 낫다. 의외로 괜찮다는 표현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괜찮다. 세다 이게 의외로 괜찮다. 근데 상대등의 힘이 제가 1300이나 1400이면 조금 세게 봤을 텐데 1200에서는 저는 4번마 프로레인저가 훨씬 더 2번보다는 앞서 있다고 봅니다. 직전 경주 선행을 안 가고 못 갔죠. 선행을 안 가고 뒤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9월 1일 날 데뷔전에서는 4개월 공백을 갖고 났습니다. 그때 서인석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죠. 준비가 덜 됐었다. 4개월 다리가 안 좋아갖고 4개월 만에 데뷔를 쳤을 때는 준비가 덜 돼서 엄청나게 빠른 스타트를 보이면서 선을 가서 촥 퍼졌는데 이제 말을 잘 만들고 났더니 이제 따라가면서 직선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로켓 타버를 뭐 이렇게 따버리는 모습을 봤을 때 1200에서 3번 프로레인저가 저는 이번 상대적인보다 낫다고 보고 안쪽에는 1번 천적이요. 목이 상당히 짧습니다. 조경호 선수랑 얘기를 하면 목이 상당히 짧은데 근성은 근성 덩어리예요. 말 자체가 근성 덩어리.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위로 뛴다는 표현을 좀 씁니다. 안에서는 다리가 좀 높은 게 흠인데 어쨌든 데뷔전에서 일본 천적도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는 점에서는 요거는 뭐 보는 재미 이렇게 그 어느 정도 혼합사군에서 뛰는 마필들끼리의 선전 보는 재미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적은 셰익스피어 자마인데 이게 좀 힘이 좀 늦게 차요. 굉장히 늦게 찹니다.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조재영 의원이 목이 짧다 그런 순간에 야 이건 안 되는데 왜냐면 혈통적으로 이게 장거리 혈통이에요. 장거리 혈통은 체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목이 좀 길고 이렇게 좀 그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좀 얄쌍하게 잘 빠졌잖아요. 스프린터가 이제 그러면은 이 혈통이랑 생긴 거랑은 완전 지금 거꾸로 가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죠. 430kg밖에 안 돼가지고 또 목이 짧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그 덩치에 비해서 밸런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밸런스는 이제 체중이나 뭐 크기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뭐 작더라도 어차피 장거리 혈통 목이 좀 길쭉하면서 이렇게 왜소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천적은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원래 이거 장거리 레이스 뛰면 좀 느끼는 게 있는데 말은 확실히 모가지로 뛴다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좋은 말들은 보니까 목에 그 있잖아요. 그 점도 운동이죠. 그게 굉장히 부드럽고 나가다는 거 이게. 목이 짧으면 좀 그렇겠죠. 근데 그런 애들은 발로만 뛰는 발발이 스타일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장거리 가면 힘들죠. 목을 잘 점도 운동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뭐 천정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는 얘기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이번 경주가 일단은 이번에 상대등의 힘하고 이제 4%에 이제 발리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발주 열리면 이제 그 700 킹덤 마인드가 딱 받고 시작할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1,400이다가 이제 1,200으로 이렇게 이제 다운됐잖아요 경주거리 자체가. 그만큼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이고 뒷심은 좀 떨어집니다만 그리고 이제 3번에 정상 스카이가 또 지난번 1,400에서 외곽 증가했던 마필이 되겠는데 이번에 다시 안쪽 승부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2번, 4번은 끝났잖아요. 제 생각에는. 2번, 4번의 대끼리를 빼고 들어가는 단방 주력 승부가 가능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3경주는 신승훈의 승부다. 대끼리 승부 아니에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4경주도 맡겨요. 4경주가 이제 방당규 위원회 오전장 두 번째 승부가 되겠는데 이 4경주가 지금 1번에 빅가스톰 중심으로 배당 돌아가거든요. 4번에 빅뱅이랑 8번에 엄지손가락. 조정희 기자 보고 있던가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얼굴 이쁜 년 팔자 좋은 년 못 이긴다고 일본만 피카스톰이 그런 짝인데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레이스가 너무너무 잘 풀렸습니다. 유성원 선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레이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풀렸다. 근데 팔자가 좋은지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를 받았고 또 편성도 상당히 약한 편성을 만나서 1200m입니다만은 굳이 뭐 빼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일본어 빅가스톰 자체가 이렇게 센 말은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사실 제가 크게 확 와닿는 말은 없어요. 이번 편성 자체가 뭐 사마 빅뱅도 그렇고 심한 으뜸왕자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8번 이제 엄지손가락 뭐 어느 정도 현장에 가면 팔리겠죠. 엄지손가락이 데뷔전에서 나름 선전을 했기 때문에 직전보다도 조금 많이 좋아져서 8번 엄지손가락을 배팅의 중심에 두고 저는 가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박남기 의원의 추천 승부의 변입니다. 예, 일단 이번 경기는 뭐 피카스톤 중심으로 돌아갈 텐데 저는 피카스톤도 좀 위험하다고 봐요. 물론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라내고 갈 수 있는 상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경주 내용을 봤을 때는 완벽한 어부질이었다는 점에서는 피카스톰이 정말 지난번처럼 경주가 그렇게 잘 풀려야지 된다는 또 전조조건에 따른 점에서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제가 이번 경주 숨어있는 복병 한도 노리고 합니다.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많이 좋아진 그런 마필이 한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마필을 노리고 가는 추천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마필이 이번에 선행도 가능하겠죠? 가능할 것 같아요. 이빨이 선행마가 맘 놓고 댕으로 지금 검증된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숨어있는 복병 한 번에 땡땅 나가는 순간 바로 꽂히는 그렇죠. 그런 사태가 아니에요. 그거를 노리고 이제 박남기 승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걸리면은 정말 짭짤한 배당 바로 먹는 중배당 승부 같아요. 박남기의 추천 승부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5경기는 시향관계 설명했고요. 6경주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풀로 살펴드릴게요. 6경주가 이제 조정비자예요. 오늘 또 추천 경기 되겠는데 이게 지금 그 보시면은 그 국산 6개 1200인데 7번에 드림온, 10번에 슈퍼크릭, 2번에 일렉스터 이런 쪽 인기권인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다들. 저는 그냥 한 방인데요. 그래요? 예, 댓글이 7번만 드림원하고 10번 슈퍼클릭. 7번 한 방. 예, 왜냐면 이제 슈퍼클릭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도 바로도 많이 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데뷔전이라는 경주 감각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편성이 워낙 셌죠. 이 금화 피닉스하고 트리플 라이트 경주인데 그런 정도면 잘 짰다고 봐요. 이 리시몬드 환이 전형제 바기 때문에 뭐 단거리에서는 뭐 언제든지 입상 도전이 가능하고 7번과 드림온도 이제 서서히 이제 힘이 차가면서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죠. 뒤에서 날아오는 모습. 원래 이제 조인권 기수로 이제 또 기수가 바뀌었고 드림온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두마피의 동반 입상이 저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조정 기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느낌에는. 그렇죠. 예. 7번, 10번이 이제 조인권 선수, 그다음에 조경호 선수랑 인터뷰를 해봤을 때 약점을 분명히 갖고 있는 어린 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들 복병마 한 마리가 또 운이 좋게 훈련을 하고 저기 그 마방에서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배당으로 그 마필 내 인터뷰 내용 좋은 놈 놓고 경주 조건도 상당히 좀 잘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지금 신의 마필도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좀 검증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신의 말 중에서 또 조정 기자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마가 하나 있지 않겠느냐. 보각도에서 좀 들어간 승부이기 때문에. 역시 뭐 우리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배당은 노릴 때는 노리고 가자. 그렇죠. 조정 기자의 배당 승부 지켜주시겠어요. 7경주는 이제 국산 6군의 1200인데요. 이번 경주가 이제 3번에 과천대왕이랑 이번에 몬테나 스카이가 압도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능해요 이번 경주도 대끼리가. 왜냐면 이제 몬테나 스카이도 그렇고 과천대왕도 그렇고 이제 다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뭐 두 마필이 서수곤이하고 박상우 기수인데 싸울 일은 없지 않나. 그렇다면 뭐 충분히 동반 입상이 가능하고 변수가 있다면 이 6번마 바이바이 빅터가 문세영 기수가 희생했다는 게 좀 이슈롭습니다. 이 장기간 휴양을 하고 뭐 지난번에 이제 복귀전에서 꼴찌를 한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일단 지난번 경주 원래 이 마필이 발주가 좀 안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발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뭐 바이바이 빅터가 객관적 전력은 이번 3번보다는 좀 떨어집니다만 뭐 배당에 대한 가치는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기자? 저도 이번 몬테나 스카이와 선박 과천대왕의 선행 선입 둘이 안 싸워요. 또 튀어나가면 하나 잡아주는데 아무래도 이번 안쪽에는 이번만 몬테나 스카이가 좀 더 빠르죠. 덱 나가서 그냥 꽂아줄 거. 51제에서 이제 박상우 선수한테 항구를 하라고 준 건데 좋습니다. 편성도 약하고 말도 괜찮고 이제 조금 초반에 힘을 좀 많이 썼고 선박 과천대왕도 이제 간신히 좀 버텼죠. 선행만 없는 편성에서 서승우 선수가 기가 막히게 덱 나가서 기습덱으로 나가서 버텼는데 1200 거리 줄였고 나머지 것들이 별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6번 마이바이 빅터가 직전에 8개월 공배를 갖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요번에는 문세영 카드로 바뀌어갖고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텐데 요거는 2번만 몬테나 스카이 선박 과천대왕과 바이바이 빅터의 싸움이 아니라 몬테나 스카이와 과천대왕이 맞서는 문세영의 기승술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2번, 3번 많이 뛰는 거니까 저는 2번, 3번에 덱길이지만 앞선 땡땡 굳는 그림이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바의 비트까지 거론될 정도면 뭐 댓글에 들어왔다. 그거는 괜찮죠. 예, 재부담 게임 같아요. 자, 8경기입니다. 농협중앙회장배 국산 2군 1,400을 치러지는 암말 레이스 신승훈이 했던 후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를 했는데 이번 경주는 야 이게 지금 뭐 저는 6파 혼자 같은데 하여튼 배당파는 이제 8번에 1000년 동안을 중심으로 이제 5번에 피노누아 쪽에 인기몰이 진행될 것 같아요. 마이크에서 어떻게 보는지요? 변수가 정말 많은 레이스죠. 경주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제 8만 1000년 동안도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14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1000년 동안이 지난번 1800에서는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주가 유리한데 줄어든 경주 거리도 물론 불리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상대마들이 득을 너무 많이 보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간격이 좁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도 강추다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뭐 지난번에 해피필드가 1000년 동안 1800에서 한 4마신 졌는데 오히려 1400이라면 해피필드에게도 1400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고 저는 6번은 무한신조 여러 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1400이라면 정말 무한신조가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1800, 1900에서는 거리적 문제 때문에 항상 기복을 보입니다만 1400에서는 전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무한신조가 가장 최대 보평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기자? 저는 이거 2주 전부터 이제 출마하는 마필들을 미리 공지가 되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한 마리도 못 자르겠더라고요. 한 마리도 여기서 지울 말이 없어요. 왜냐면 1400이에요. 그리고 8만 1000년 동안이 자체적으로 자기 말 컨디션 잘 유지하고 있고 뭐 객관적인 전력상 뭐 오쿠스에서도 선전을 했고 동아일보배 우승마고 이렇게 얼굴이 예쁘고 패가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승을 해도 하나 이상할 게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런 대상 경주는 인기마들이 항상 집중 견제를 받습니다. 인기마들이 집중 견제를 받아요. 누가 와도 한 대 툭툭 쳐보고 간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것들이 2군의 암말들이에요. 이게 이제 암말 한정 경주 아닙니까? 그럼 1400에서는 다들 한 발씩 했던 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예 안 팔립니다만 일반 보험 프로스펙터는요. 뭐 최근에 뛰었던 6월달 1400에서 뭐 엄청나게 뛰었어요. 상골 레이스입니다만은 이 정도만 뛰면 여기서 또 안 될 것도 없다는 거고 모든 마필들 뭐 구마 짝꿍이 선행 가고 10번 수호천사가 붙고 뭐 남산 축제 붙고 이러는데 레이스가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8만 1000년 동안을 콱 믿고 배팅을 하기보다는 좀 시야를 넓히는 게 그런 측면에서 저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두 마리 순군마입니다.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3번만 이레켓이 다리가 안 좋아서 여지껏 고생을 했는데 이게 다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러니까 어부지리를 노릴 수가 있겠고 또 힘 좋은 13번 해피필드 같은 경우에는 1400m가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복병이 딱 두 마리가 있습니다. 사연을 제가 지금은 좀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현장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 두 마리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8번에 1000년 동안은 뭐 자를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뭐 보여줄 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말들 있죠. 14마리 중에 3마리만 안고 가고 11마리는 다 저는 다 빼고 갈 거예요. 그래서 승부가 될 거예요. 만약에 복대복으로 던다면 그야말로 만간의 배당도 가능하지 않나 싶긴 한데 이번 경주에 사연마 두 마리 승부로 오랫동안 내려온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정말 후반 최대 신성훈의 승부처로 많은 기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 볼게요. 구경주는 국산호관의 1300이고 이번 경주는 2번에 투어 캠프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3번에 조항산, 7번에 스마트 클린키 막군인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충만은 없지 않나 싶어요. 투어 캠프가 데뷔전에서 잘 뛰긴 했습니다만 경주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난 승무전이라는 점에서는 투어 캠프도 물론 편성은 강하지 않습니다만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일단 3번 주황산이 뭐 지난번 승무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지난 8월 달에 위너드 퀸을 5마신 이길 때의 포스는 정말 장난이 아닌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세범 기수로 기승한 주황산이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가장 낫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맞습니다. 조정 기자? 어려워요. 이번 경주가 상당히. 저 말씀하셨듯이 투어 캠프도 지금 선행이야 가는데 말도 좋아요. 근데 1300m고 승군전이라는 거
직생물 럭셔리원하고 머리차로 버텼다기보다는 럭셔리원이 상당히 잘 뛰면서 좁힌 그런 경주입니다. 1400m가 좀 그렇고 이 3번 중앙산도 역시 이제 42팀으로 팀을 옮겨서 첫 번째 승부이기 때문에 이빠이 승부는 필연이죠. 일단 마주 눈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경주 이 7번마 스마트퀸이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 왜냐하면은 7번 스마트퀸은 훈련 때는 항상 좋습니다. 훈련 때는 항상 좋은데 실전만 가면은 훈련 때 걸음을 다 못 뽑아내요. 그래서 마방에서 아주 답답해하는데 그래서 이번 경주 세영이가 그걸 이제 알고 조교사랑 감독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훈련 패턴을 이번에 바꿔봤어요. 훈련 패턴을 바꿔서 완벽하게 바꿔서 약하게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변화를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저도 7번 스마트퀸의 훈련 패턴이 바뀐 것이 과연 실전에서 어떻게 작용될지 사짝 승부이기 때문에 어쨌든 스마트퀸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기대해보는 경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인기마 중에서 이 주황산이 57을 달았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이게 53kg 계속 달다가 57이라는 것이 좀 부담이 좀 돼요. 그동안 이제 어쩌면 이마필에 좀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감량 기술을 태워가지고. 근데 그걸 좀 그쪽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어떻게 틀어줄 것인가. 일단 저는 이 기획 굉장히 좀 기복마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거리가 늘긴 했습니다만 투어 캠프가 너무 편한 선행이거든요 지금. 취입할 말 없을 것 같아요. 중앙선도 57이면 취입이 좀 불가능하고 7분의 스마트퀸 아니면은 매번 열심히 타주는 정평적 이승환 4번의 성상가야 요 두 마리 정도 한번 복병권으로 했다가 노려보면 하지 않겠느냐 싶겠고요. 자 10경주 넘어갑니다. 10경주입니다. 10경주는 국산사와 1400 조지엠 기자의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는데 자 10경주도 만만치 않은 것이 지금 4번의 황금 8번의 두정산 인기 막군인데 박용기 어떻게 보시죠? 충만은 없는 그런 레이스고요. 이번 경주도 좀 변수는 좀 많은데 저는 1번마 최종 경기를 가장 재밌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종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지난 10월달에 1800에서 아주 좋은 끝걸음을 보이면서 3차까지 올라왔고 지난번 경주도 선전을 해줬다고 봐요. 저는 1200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는 너무 경주거리가 짧아서 취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뭐 큰 착자 없이 올라온 마필인데 1400이라면 또 편성도 그렇고 최종 경기가 정말 능력 발휘가 가능한 경주거리가 전 1400이라고 보기 때문에 1400이라면 최종 경기도 가능한 막권이지 않아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기자? 황금을 일단은 제가 약하게 보면서 들어가는 승부 경주입니다. 황금을 약하게 보는 이유는 제가 이제 예상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황금을 약하게 보면서 노림수 마필 하나 지금 이게 지금 종합 백판인데 지금 제가 이걸 놓고 갈지 아니면은 인기순위 한 3, 4위에 있는 마필을 놓고 갈지 말 9마리 뜹니다만은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백판짜리를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뭐 지금까지는 내용이 좋습니다만은 최종까지 확인을 한 후에 백판짜리를 놓고 한번 들어갈지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인기수 한 3, 4위권에 있는 마필을 대가리 세우고 갈지 이 두 중에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장에서 제가 결정해 보도록 하는데 일단 어쨌든 3번 황금은 제가 약하게 보면서 들어가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배당은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축이 없는 게임 같아요. 그렇죠. 4도 못 믿고 8도 못 믿고 박윤영 1번에 최정병 충분하고요. 좀 개인적으로 2번에 라이프 타임이라든지 또 감량 입장을 묻지 않고 나온 57, 56달 나가지고 53.5거든요. 6번에 전설시대 이런 것도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복대박 막건도 가능한 것 같고 또 이제 여기 또 조지현 기자는 한수를 뜯어서 백반박까지 다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은 좋지 않을까. 이거는 뭐 야매 종합기라서 100% 믿지 마시고요. 어쨌든 인기 막건 노래가는 조지현 기자의 승부 되겠죠. 10분 기대해 주시고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국산 4군에 1400으로 나와 있는데 11경주는 땡미선으로 이번에 이제 프로메테우스 중심으로 1번의 특명작전 4번의 노던 크라운이 인기 막군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뭐 이번 주는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마지막 경주가 이게 다 만만치는 않아요. 어쨌든 이번 프로메테우스가 경주거리가 줄어드는 혜택은 정말 좋다고 봐요. 일단 혈통적으로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어쨌든 9월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뭐 인기를 있긴 했으면 3차까지 갔다 했던 마필인데 400이라면
프로메테우스는 빼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 뭐 투명 약장 노동크럼 이건 마필이 팔립니다만 저는 이 외곽의 11번 막 블루드리머가 이제 다시 한번 컨디션이 계속해서 이제 좀 상승세를 걷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블루드리머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600만원 최장거리가 1400이네. 그렇죠. 1400.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00이 제일 긴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3번만 춘추를 재밌게 봅니다. 춘추가 순군전인데 비록 직전에 잘 뛰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허리하고 뒤가 안 좋았던 마필인데 그게 나아지면서 그 전과는 완벽하게 다르게 스타트도 되는 모습이고 끝까지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직전보다 말은 더 좋습니다. 이 1400이고 안 좋던 허리와 뒤,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졌을 때 뭔가 터트리고 들어왔는데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경주 운이 좋았었는지 아니면은 말이 확실히 어떤 쪽에서 변화가 왔는지 안 좋던 허리하고 뒤가 많이 좋아진 선발 춘추가 승군전입니다만은 1400에서 충분히 도전장을 내밀만 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요. 이거 제가 이제 승부경주를 가지고 갔는데 딱 오픈하겠습니다. 9마 뉴터치 여러분들 봐주셔야 돼요. 이거 2착으로 승군하고 지금 조한별 선수 탓하고 안 보이는 좀 들판인데 얘는 1400 거리가 좋다고 데뷔전부터 거리가 는 게 1400이 가장 적정거리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탔던 기수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거 1400 온 요번 경주 안 팔리면은 9마 뉴터치의 감량 안 팔리면 이게 뭐 인기만면 제가 뭐 강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뉴터치는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만만치 않네요 이번 경주가. 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프로메테우스가 일단은 뭐 1400 조건이라면은 좀 빠질 조건 아니지 않느냐는 느낌이 있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죠. 춘추, 뉴터치. 개성강변은 안 팔리나요? 이게 좀 약간 빈티 같은데요. 개성강변도 1400이면 정말 재밌는데요. 아마 부중이 좀 늘어나서 그런가요? 근데 지난번만 해서 부중이 는 거지 그전에는 56을 달고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56 달고는 게임이 안 됐네요. 근데 경주에 쓸어들었기 때문에 1400이라서 네, 늘어난 부담 중량은 뭐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등짝이 무섭죠, 등짝. 네, 문제는 등짝이고 안 되면 이 참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카트라인에 걸리는 네, 그런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난타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래서 배당 맞고이네요. 이제 조정기자 언급한 마필 6번 9번 유토시라든지 또 방랑유인 언급되는 10번의 개성강자. 저는 개인적으로 11번에 블루 드림을 안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지난번 이게 8일 구미가 아닌데 약간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막판에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들 실전에 다음 경기에 바로 나오면은 좀 무시무시한 영역 발휘하는 많거든요. 이런 것도 일단 복병들은 뭐 9번, 10번, 11번 외곽에 보인다는 마필 3마리 배당 맞고를 말씀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좀 미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또 다음 주가 더 월말 레이스네요. 11일 레이스. 그렇죠. 다음 주 선거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